안녕하세요 여러분, 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주 핑크한 그런 모습으로 찾아온 고수고수 고고고! 녹음하는 좀 컨셉 메이크업으로 찾아올까 어쩔까 하다가 오랜만에 여러분들하고 좀 영상을 통해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고 싶어서 좀 영상 길이가 길어질 수도 있겠네요. 오늘따라 엄청 과도해 보이는 이런 핑크 귀걸이와 핑크 볼터치와 핑크 섀도우와 또 핑크 옷까지 이렇게 입었지만 이렇게 볼 땐 되게 특별해 보이는데 사실 그렇게 어렵거나 엄청 특별한 메이크업은 아니었어요.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핑크로 도배를 하는 그런 거였다 뿐이지 정말 얘기를 하고 싶었던 그런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수다 한판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이털러 가봅시다. 여러분 영상 재미있게 봐주세요. 먼저 미백 크림을 바르고 시작을 할게요. 이건 뉴트로제나에서 나온 뉴트로제나. 뭐 이게 특출나게 좋다 이래서 쓰는 건 아니고 요즘 여기저기 브랜드마다 미백 제품이 되게 핫한가 봐요. 특히 미미박스 행사 때 받아온 제품들은 거의 이제 출시 예정인, 지금은 출시가 된 그런 신제품들, 완전 핫한 신제품들만 받아왔었는데 거의 대부분이 막상 뜯어서 보니까 대부분의 제품이 미백 제품이어가지고 깜짝 놀랐다는, 요즘 여기저기서 미백 제품을 밀고 있나 봐요. 그래서 저도 한번 요거저거 써보려고. 예전에 비해서 미백 크림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요. 요즘에 파운데이션도 뭐 비비도 그 어떤 제품들도 자연스러운 제품들을 많이 선호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뭔가 딱 내 피부에 한 겹 막을 올려주는 것 같은 그런 뭔가 그런 맑음을 부여해주면서 왜 이러는 걸까요? 이렇게 또 화사해 보이면서 뭐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차라리 선크림으로 톤업을 하시는 것보다 이런 크림으로 톤업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우리라는 생각도 들고, 다음에 저는 스트로 크림을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트로 크림 어디 있는지 계속 찾았는데 진짜 등잔 밑이 어둡다고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더라고요. 스트로 크림 발라준 날에는 커버를 많이 해주는 메이크업은 좀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 위에다가 커버를 많이 하면 스트로 크림을 바른 보람이 없달까나? 그래서 저는 많이 손이 가고 엄청 좋아요하고 막 추천을 해드릴 수 있는 제품은 아니고 또 그런 피부 타입은 아닌데, 제 피부 타입이 제죠. 뭐 제품이 제겠습니까? 딱 바른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슨 오일을 바른 것처럼 엄청 이렇게 광이 나죠? 또 이렇게 펄이 있는 제품들을 바르면 남들 보기 좋은 펄이라고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냥 펄을 정말 올려놓은 건데 남들이 볼 때는 광채로 보이는 그런 느낌이죠. 피부가 어떻게 저렇게 광채가 반짝반짝 나냐, 우와 하면은 자세히 보면 이렇게 프라이머를 발랐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 제가 요즘 진짜 잘 쓰는, 심지어 인스타그램에도 동영상을 만들어서 이거 단종됐나요? 하고 올린 이 코스알엑스 컨실러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이렇게 튜브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쓰고 보면은 정말 대용량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정말 소량으로도 밀착력이 너무 좋고 커버력이 너무 좋아요. 색깔이 좀 붉은기가 많이 돌아요. 어둡다기보다는 얘 자체 색깔의 주장이 좀 강해서 얼굴에서 좀 동동 떠 보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안쪽에다 발라줘야 되는 컨실러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거고요. 아무튼 홈페이지에 가면 없어요. 근데 개인 결제창에 가면 또 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정말 없애지 않았으면 좋겠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정말 쟁여놓을 의향이 있습니다. 롤링을 하면서 바를 수 있고 더 얇게 밀착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살짝 힘이 있으면서도 섀도우 바르는 용도의 좀 퍼진 브러쉬 이런 걸로 바르면 아주 조합이 좋더라고요. 또 여러분들이 커버를 봐야 되니까 줌인해야죠. 줌인 들어와. 커버해줍니다. 커버력 엄청나죠. 어마어마하죠. 바르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손가락으로 바르면 양 조절이 안 돼서 두껍게 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브러쉬를 사용하거나 아주 소량으로, 아주 소량으로 적당히 조절을 해서 사용하는 게 좋고요. 심지어 여기는 완전 빨갛게 튀어나온 부분이었는데도 몇 번 슥슥하니까 완전히 가려졌어. 제가 커버력이 너무 좋아요 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요새 커버력이 좋은 제품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쵸? 그래서 딱히 컨실러 인생템이라고 꼽을 만한 제품들이 별로 없을 수도 있는데 이게 제가 좋다라고 느낀 이유는 밀착력, 그리고 유지력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아주 극소량으로도 커버가 잘 된다는 거. 얼굴에 딱 달라붙어 있는다는 거. 그게 저희같이 정말 안에서부터 우러나온 이런 트러블들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중요하잖아요? 이런 섀도우용 브러쉬로 이렇게 문질러서 바르면 되게 얇게 발릴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빤빤한 브러쉬로 발라야 두껍게 발리는 거 아시죠? 근데 이렇게나 얇게 바르는데도 커버가 다 돼요, 다 돼. 완전히 극소 부위에만 컨실러를 사용하신다면 사실 이런 게 필요가 없죠. 뭐 펜슬 타입으로도 충분히 가릴 수 있는 정도면, 하지만 저는 얼굴 전체적으로 이렇게 커버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항상 캘커버 컨실러 굉장히 좋지만 쓰면 댓글로 달리는 질문이 그거였어요. 너무 두껍게 발리던데 화장 안 두꺼워지나요? 이런 거? 두껍게 피부 위를 덮어주는 제품이었기 때문에 사실 화장이 두꺼워질 수밖에 없어요. 전체적으로 사용을 하면. 근데 얘는 화장이 안 두꺼워진다는 게 가장 장점인 것 같아요. 진짜 이건 쟁여야 돼. 제가 코스알엑스에게는 미안하지만 이 제품을 받고 진짜 몇 개월 동안 안 쓰고 처박아뒀거든요. 그냥 포장도 안 뜯고. 며칠 전에 딱 꺼내 썼는데 충격과 공포였어요. 너무 좋아서.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 정도로 커버를 하고 나면은 약간 커버력이 없는 촉촉한 쿠션을 써도 피부가 깨끗해 보인다는 거. 얇게 잘 커버가 되었죠? 또 색깔이 눈에 딱 띄는 컬러이기 때문에 파운데이션 위에서 덮어주는 용으로는 부적합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짠! 이 쿠션을 사용할 것입니다. 이 쿠션의 디자인이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토끼 이모티콘 콜라보한 제품 아닙니다. 제가 스티커를 붙인 거예요. 심지어 스티커도 코스알엑스 요거 통 꾸미라고 준 스티커인데 그거를 막 여기다가 갖다 붙였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순진무구한 그런 무결한 상태의 케이스여가지고 좀 허전해서 꾸며봤습니다. 유난히 저는 쿠션을 잘 안 쓰기도 하지만 촉촉한 쿠션은 정말 잘 안 쓰고 손이 잘 안 가거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다 나눠줬는데 얘는 촉촉한 제품이면서도 잘 맞았어요. 커버력도 어느 정도 있고 그 촉촉함이 막 얼굴에 광채를 뿜뿜 해줄게요 막 이런 광이 아니라 그냥 적당히 피부 건강해 보이게 하는 그 정도여서 잠깐 외출할 때 톡톡 바르기 좋더라고요. 예의상 메이크업 할 때 쿠션으로 저는 본격적인 메이크업을 잘 안 하니까. 근데 피부도 되게 좋아 보이고 촉촉한데 제가 싫어하는 그런 완전 물광 스타일의 촉촉이 아니지만 그냥 컬러만 잘 잡으면 내 피부가 좀 괜찮아 보이는 그런 느낌의 쿠션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얘는 중간 컬러를 지금 제가 바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가 좀 강한데 나가면은 얼굴이 많이 밝아 보인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커버력을 기대하기 힘든 완전히 촉촉한 수분을 촉촉촉촉 주는 그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족하고 쓰기가 어려워요. 아무리 데일리로 쓴다고 해도 데일리로도 손이 안 가서 몇 번 쓰다가 그냥 친구들 주거나 부모님 드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유일하게 그 촉촉함과 커버력과 그런 피부 표현에 만족을 하면서 쓰고 있는 제품이랍니다. 네, 이렇게 피부 표현이 되었습니다. 나름 깔꼼. 제가 요새 생활 패턴이 좀 많이 깨져가지고 눈 밑에 또 입술 주변에 이렇게 칙칙한 느낌이 많아요. 눈 밑에는 같은 컨실러를 한 번 더 깔아두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파우더 처리를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에 어느 정도 광채가 있는 표현을 원하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부분에만 해주도록 할게요. 잘 무너질 만한 곳들, 기름 많이 뿜뿜하는 곳들. 잘 무너지는 곳은 아무리 광채를 유지하고 싶어도 금방 무너지니까 차라리 이렇게 팩트 처리를 한번 하고 하이라이터를 이용해서 한 번 더 느낌을 더 주는 게 훨씬 더 나아요. 볼이나 뭐 이마 쪽은 그대로 냅두고 눈썹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촬영을 하는 거라 여러분들하고 대화할 만한 그런 거리를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동안 좀 일방적인 영상을 많이 올렸었죠. 뭔가 예전에는 대화하는 느낌? 화장을 시청한다라는 느낌보다는 딱 나 오늘 고수랑 수다 한 판 떨었어? 이런 느낌의 영상을 더 많이 올렸었는데 요새는 좀 그런 영상을 많이 못 올린 것 같아서 오늘 이런저런 대화 한번 해보려고 해요. 라이브에서 뭐 사연까지는 아니고
그냥 채팅으로 올려주시는 글 중에서 요거는 한번 읽고 싶다라고 생각되는 글을 읽고 사람들하고 이제 소통을 하는 경우가 보통 다수죠. 최근 라이브 방송에서 30대인데 뭐 직장도 근래에 그만두고 모아둔 돈도 2천만 원밖에 없어서 난 지금까지 뭐 하고 살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굉장히 우울하다. 요즘에 저도 이제 30까지는 아니지만 사실 30이 이해할 수 있는 선과 20대 후반이 이해할 수 있는 선이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뭐 비슷비슷하잖아요. 저랑 2살 차이밖에 안 나는 거니까요. 그래서 20대 후반부터 좀 그런 고민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뭐 지금 너무 잘 나가고 지금 너무 돈을 많이 버는 친구들은 뭐 그런 고민 안 하겠죠. 막 지금 돈 열심히 벌고 있고 잘 벌고 있으니까 더 열심히 살자 이런 생각할 텐데 지금 막상 그런 사람들을 생각을 하면서 그런 주변의 친구들을 생각을 하면서 나와 이제 비교를 하면 다른 사람들, 다른 30대들에 비해서 나는 뭘 했나라는 고민에 빠져들게 되는 거겠죠. 이런 고민은 정말 그 20대 후반부터만 아는 느낌인 것 같아요. 20대 후반부터 하는 고민이 내가 모아둔 돈, 내가 어떤 성과를 이루었고, 내가 어떤 업적을 이루었나,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회의감도 많이 들고, 남들과 비교를 많이 하게 되는 시즌이기도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되게 중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뭔가 30대 되면 뭔가를 다 이루고 있을 것 같고 뭔가 많이 변화했을 것 같고 되게 성숙됐을 것 같고 돈도 어느 정도 벌고 직장도 어느 정도 좋은 곳에 자리 잡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그건 생각이지. 내가 30대가 안 돼봤는데 어떻게 알아. 20대까지도 30대가 멀다고만 생각을 하니까 한국에도 이제 LB가 나왔더라고요. 제가 일본에 여행 갔을 때 LB 제품을 많이 못 사온 걸 많이 후회했었는데 LB가 한국에도 들어온 걸 보고 엄청 깜짝 놀랐어요. 얘는 엄청 강력한 젤 아이라이너는 아니고요. 스머지 젤 아이라이너라고 해서 부드럽게 발리는 그런 아이라이너예요. 얘를 눈썹 끝에 발라서 좀 눈썹 모양을 잘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더빙용 커버 메이크업으로만 접하신 분들, 그런 걸로 처음 접하고 구독을 하신 분들은 뭐야? 왜 지 얘기하다가 갑자기 화장품 설명을 해? 이상한 애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원래 약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니까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적응을 조금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건 꼭 아이라이너로 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검은색 브로우가 없어서 굳이 아이라이너로 하는 거지 꼭 아이라이너일 필요는 없습니다. 헤어가 너무너무 어두워져가지고 이렇게 모양을 잘 잡아줘야 이목구비가 살더라고요. 스머지 아이라이너를 했으니까 스머지를 시켜줘야죠. 특히 거울로 봤을 땐 잘 티가 안 나는데 촬영할 때는 꼭 눈썹을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그려줘야 돼요. 화면과 거울이 많이 달라요. 그냥 열심히 산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직장을 그만두면은 나이를 먹으면 좀 막막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들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은데 나 혼자만 이런 얘기 되게 자주 하는데 나 혼자만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진짜 나 혼자 그런 것 같거든요. 근데 남들 다 그런다고 생각하면 그냥 살면서 한 번쯤 지나쳐가는 순간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남들 다 평화롭고 남들 다 잘 지내고 나보다 잘난 사람들 이런 역경 안 겪으면서 사는 것 같죠. 언젠가는 다 다른 방식으로 다 겪게 돼 있다니까요. 뭐 어디만 가면 역시 여긴 작은 사회야. 막 학교에서도 작은 사회, 회사 다녀도 여긴 사회야. 여기가 사회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작고 큰 부분 속에서 다 발생하는 삶의 오류랄까요? 속눈썹을 먼저 찝어줄게요. 20살 초반 때부터 돈 엄청 성실하게 모으고 취직하고 취업해서 돈 잘 벌고 돈 잘 모으는 애들도 30대 가까워져 보면 그만큼 지출이 있더라고. 이게 내가 쓰고 싶어서 쓰는 지출이 아니라 나중에 되게 좋은 데다가 써야지 라고 생각하고 모으면 그걸 뭐 결혼이라던가 직장을 이동하는 과정에 있어서 부족한 생활비를 좀 쓴다던가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학원을 다닌다던가 그런 거에 다 지출을 써요. 회사도 그만두고 돈도 없어라고 하는 친구들 보면 모아둔 돈 다 거기다 썼어요. 자기 개발에. 근데 단지 돈이 없어서 좀 불안한 것뿐이야. 직장이 없으면 더 불안할 테죠. 그래서 불안한 거지. 그 친구는 잘하고 있어요. 그 친구가 쓴 돈도 잘 쓴 돈이에요. 가치 있는 돈. 내 돈 어디 갔지? 내 돈 어디로 사라졌지? 내가 학교에서 배운 전공 다 어디 갔지? 내가 회사에서 쌓은 커리어 다 어디 갔지? 왜 나 이러고 있지? 지금 내 처지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상황이 아니라 처지와 상황이 뭐가 다른지 아시겠어요? 이거 좀 약간 말장난 같은 그런 게 있는데 쉐딩을 해줄게요. 너무 흥분하여 버렸네요. 쉐딩을 이렇게 어두운 중간색, 밝은색 섞어가지고 전체적인 윤곽을 좀 감싸줄게요. 얼굴이 좀 커져서 맞아, 저 운동 다닐 거랍니다. 스피닝. 카드값이 26일에 딱 끊기고 카운트를 그때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26일 이후에 끊을 거지만 벌써 탐사도 갔다 왔어요. 탐사? 어디 갈지 찜뽕 해놨어요. 삶을 살면서 순식간에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하는 게 몇 가지 있는데 제가 아는 몇 가지는 시간, 그리고 돈, 그리고 내가 아는 지식? 그래서 나를 자꾸 후회하게 만드는? 사실 뭐 친구나 뭐 인간관계는 그 정도의 자괴감은 주지 않거든요. 그냥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게 그런 건데 참 돈이나 시간이나 지식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 20대 초반인 분들이 듣고 계실 수도 있지만 20대 초중반 때 쓰던 지출과는 차원이 다른 지출이 생겨납니다. 집에서 정말 이렇게 탁 떨어져 나오는 순간, 그런 순간에도 돈을 많이 쓰게 되고요. 뭐 하물며 월세라도 보증금이나 이런 것도 있고 월세도 안 내던 사람이 내면 굉장히 큰 지출이거든요. 뭐 차를 살 수도 있는 거고 차 또 경비 그거 장난 아닌 거 아시죠? 결혼을 진짜 하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애를 낳을 수도 있고 몸이 갑자기 또 아플 수도 있다? 근데 내 몸이 건강하잖아요? 그럼 부모님이 편찮으실 수도 있어요. 왜냐, 또 내가 30대쯤 되면은 부모님이 이제 늙잖아요. 많이 나이를 드시니까 큰 병이 있는 거는 아니더라도 짜잘짜잘하게 아프신다거나 부모님의 건강 유지를 위해서 좀 자금적으로 좀 도와드리는 경우, 그럴 때도 돈이 많이 나가죠. 하물며 뭐 용돈은 안 드릴지언정 뭐 어버이날 돈으로 뭐 드리거나 선물로 드린다고 해도 지금까지 계속 누적되어 온 선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지출이 크거든요. 주변에서 결혼을 그렇게 그럼 또 거기도 돈 나가죠. 또 여기저기서 뭐 행사가 많아? 그럼 또 돈 나가죠. 오늘의 메인 섀도우는 얘입니다. 제가 이 삐아 캐시미어 섀도우 너무너무 좋아해요. 너무너무 좋아해서 이것도 인스타그램에 올린 적 있어요. 너무너무 좋다고. 얘의 가장 장점은 약간 이 습습한 느낌의 아주 부드러운 정말 말 그대로 캐시미어 느낌의 발림성? 부드럽게 너무 기분 좋게 발린다는 게 장점인데 딱 이런 질감의 섀도우의 장점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제가 오늘은 눈에 프라이머를 안 바를 거예요. 자체적으로 가루 날림 없이 착 달라붙으면서 부드럽게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특히 눈에 크리즈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고민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섀도우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얘랑 비슷한 로드샵 섀도우가 요게 있을 것 같아요. 홀리카홀리카 섀도우 진짜 좋거든요. 얘도 질감이 그래요. 딱 비슷한 질감이에요. 완전 비슷한 질감이에요. 그냥 길 가다가 어떻게 딱 만날 수 있는 그런 브랜드가 아니다 보니까 비슷한 제품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홀리카홀리카도 추천을 할게요. 그래서 얘는 손가락으로 발라도 예쁘고요. 브러쉬로 발라도 예쁩니다. 힘있는 브러쉬를 사용해서 눈 두덩이 위에 올려줄게요. 메인 컬러로 딱 올려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부터 바르면 안 돼요. 가운데에 살짝 바르고 퍼뜨려줘야 돼요. 굳이 베이스 섀도우 안 발라도 너무너무 예쁘게 그라데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진짜 손가락으로 발라도 무리 없이 바를 수 있는 제품이에요. 강추. 크리즈 금방 쓱싹 사라지죠? 눈 뜨면 살짝 보일 정도의 영역까지만 발라주도록 할게요. 언더는 이 끝에 쪽만 발라줄게요. 이렇게 분홍분홍 기운이 스멀스멀 올라오도록 아이섀도우를 해줬고요. 여기 존잼. 이름이 존잼이에요. 자몽빛에 골드펄이 자글자글 들어있는 섀도우를 사용해줄게요. 얘는 손가락으로 발라줄게요. 새끼손가락에 살짝 묻혀서 눈 밑에 펄감을 줄게요. 손등에다가 발색했을 때는 너무너무 자글자글하게 예쁜 펄이어가지고 테스트해보고 바로 집어서 샀는데 눈두덩이에 올라오니까 그만한 발색력과 밀착력이 안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는 제품은 애교살이나 눈 앞쪽에 아주 작은 부위에 발라주면 무리 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브라운 컬러로 아이라인 그려줄게요. 아까 얘기하다 말았죠 또. 정말 20대 중반까지는 취업,
취준, 학교, 대학교, 대학 진학, 연애, 직장에서의 적응, 뭐 이런 것들이 20대 중반까지의 주 고민이고, 그게 되게 큼직큼직한 고민으로 다가올 때가 많아요. 왜냐면 처음일 테니까, 아무래도. 어느 정도 고등학교 때는 부모님과 학교의 보호를 받으면서 지내고 있는데 20대 때는 다 처음 몸으로 막 부딪혀야 되는 그런 시기이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그런 고민들이 엄청 큰 고민으로 다가오고 남들도 큰 고생했다, 큰일 치렀다 뭐 이렇게 해주는 시기란 말이죠. 근데 30대에 있는 그런 고민들은 뭐 이직을 한다거나 내가 계속 해오던 게 아닌 다른 걸 한다던가 제가 언급한 그 사연처럼 돈을 내가 얼마 모았는가 잔잔하게 보이는 고민인데 큰 고민이라는 거죠. 스케일이 다른 고민. 근데 나는 내 나이도 있고 내 경험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의연하게 헤쳐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난 아직 철부지 아이고 싶지만 어른스러워야 되는 부분이 있는? 누군가한테 의지하고 싶지만 의지할 사람이 없는 그런 시기가 20대 후반에서 30대에 접어드는 그런 나이죠. 책임감의 차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어렸을 땐 뭐 돈을 모아요. 쓰기도 바쁘고. 그 나이에 뭐 얼마를 모아야겠다라고 내가 정할 수는 있지만 몇 살 때는 얼마, 몇 살까지는 뭐 이 정도는 해놔야 된다. 뭐 이런 스펙 정도 있어야 된다. 이런 거 없잖아요. 아이라이너로 앞머리 채워줄게요. 제 나이에 막 독립하고 이러면서 사용하는 돈, 지금 쓰는 지출, 지금 버는 돈 생각해도 30살 돼서 2천만 원을 모을 수 있을까? 진짜 1년 동안 악착같이 모았는데도 1,000만 원 모으기도 힘들더라고요. 무슨 막 언론에 나오는 것처럼 10년 동안 하나도 안 쓰고 모으면은 몇 억 모을 수 있다. 사람이 사는 게 그렇게 공짜로 사는 것도 아니고, 여가도 즐기고, 이 스트레스 많은 세상에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노력하면서 살다 보면은 그것도 다 돈이란 말이죠. 먹고 사는데도 돈 들고. 어떻게 사람이 돈을 하나도 안 쓸 수가 있어요. 쓰면서 모으는 거죠. 조금씩 짬내가지고. 2천만 원도 많이 참고 잘 모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유, 대단한 거예요? 대단합니다. 찬사를 보냅니다. 막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좌절할 만한 일은 아니다. 난 뭐 했나라고까지 생각할 일은 아니다. 그거 돈 2천만 원 모은 거 적은 거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거를 붙여줄 거예요. 오랜만에 아리따운 래쉬가 나왔어요. 브라운 래쉬 자연스러운 거 붙여줄게요. 눈 끝 쪽으로 많이 빼서 붙여줄 거예요. 그 정도 한 거 대단한 거다. 이거는 제가 그분께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격려이자 위로일 뿐이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제가 그 말을 할 때 맞아요. 자존감을 높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존감을 좀 높여야겠어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요즘 자존감이라는 단어에 대한 언급이 참 잦아요. 그쵸? 남이 나를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아주 많고 그런 평가의 문이 아주 쉽게 열리는 세상이기 때문에 자존감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과연 그 사연자의 문제가 조금 더 긍정적이게 바라볼 필요는 있었겠지만 자존감의 문제였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주 많이 내려서 이 정도까지 내려서 붙일 거예요. 마스카라 해줄게요. 자존감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을 받아들이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자존감을 높여야겠다. 헉, 자존감 어떻게 높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어려워요. 내가 자존감을 높이겠어! 이렇게 작정한다고 남들한테 나 자존감 좀 높이게 도와줘 이런다고 자존감이라는 게 높아지는 그런 쉬운 게 아니거든요, 사실. 30살이 됐는데 직장도 얼마 전에 그만뒀고 2천만 원밖에 못 모았네? 적게 모은 건가? 다른 사람들은 내 나이 때 많이 모았나? 내가 적게 모은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봐. 난 뭘 하고 싶은 거지? 이 고민. 그렇게 상황을 받아들이면은 되게 내 고민이 별게 아닌 게 되어버려요. 요건 립 펜슬이거든요? 이 립 펜슬로 눈 밑에를 분홍색이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만화에 일러스트 막 이런 거 색칠할 때 눈 밑에 이렇게 분홍색으로 많이 했었는데 눈꼬리를 많이 처지게 그리다 보니까 이 눈 밑에가 많이 허전해서 눈 밑에 이렇게 분홍색으로 만들어주고 볼터치와 립 해줄게요. 이미 잘못 바른 거 지워서 여기 좀 남아있긴 한데 요 마몽드 제품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VDL에 좀 촉촉한 형광빛이 도는 이 립을 허연 부분 위주로 톡톡톡톡 두드려줄게요. 볼터치는 립 제품 2가지를 사용해 줄 거예요. 무스 타입의 제품이라 오히려 저는 입술에 바르기보다는 볼터치로 사용하는 게 훨씬 수월하더라고요. 이 2 제품을 볼터치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누디한 컬러를 전체적으로 손으로 톡톡톡 하기보다는 좀 균등하게 발리도록 퍼프를 사용해 줄게요. 그냥 크림치크도 이렇게 퍼프로 발라주는 게 훨씬 균등하게 발리는데 아무리 무스 타입이라도 좀 빠르게 균등하게 넓혀줘야 착색 같은 것도 안 되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이 분홍색 진한 제품을 가운데 쪽에다 강조. 완전 오늘은 과즙미 뿜뿜하는 그런 메이크업이네요. 오히려 작년에 나왔을 때는 잘 안 쓰다가 요새 되게 잘 쓰기 시작한 캘리포니아로 약간 사선으로 조금 더 강조를 해주고 코 밑에도 하나 빼먹은 게 있어요. 하이라이트. 약간 핑크빛 도는 제품이랑 섞어서 광대 위. 귀걸이는 너무 무거워서 일단 빼놨는데 요겁니다. 하트 뿅뿅. 나름 자라 귀걸이 치고는 가벼운 축에 속하는 귀걸이이긴 한데 그래도 무거워요. 하트 뿅뿅. 이렇게 해서 메이크업이 완성이 됐습니다. 우! 아까 했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영상까지 마무리를 해보자면 사실 상황을 받아들인다는 게 그냥 이 상황을 받아들이자라고 해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어떤 계기가 필요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주변에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나도 그래, 다른 사람들도 그래, 그래서 너도 그런 거야, 그냥 다 그래, 그냥 이렇게 얘기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막 옆에서 어떡하다 그렇게 됐니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다들 그런 문제를 갖고 살아가고 있고 지금 당장 안 그러더라도 언젠가는 똑같이 그런 고민을 하게 될 테니까요. 정말 조금만이라도 내려놓는다면 내가 나한테 주는 스트레스 정도는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이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상황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고 그게 익숙해지면 정말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자존감도 올라갈 수 있고 정말 내가 자존감이 올라갔어 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조금 더 여유가 있다, 자존감이 저 사람 높은 것 같다, 자신감이 있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뭔가 지금 남들과 비교를 했을 때 좀 난 왜 이럴까 싶은 부분이 있다면 한번 이렇게 고민을 풀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조금 마음이 편해지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뭔가 나는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아래 댓글란에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일을 위해 오늘 행복하세요. 안녕.